여러분, 지금 연예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바로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이른바 불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단순한 사생활 논란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와 녹음만 보면 충격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황정민 측은 처음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온 사건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논란은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친밀한 표현과 개인적인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은 황정민이 먼저 가까이 다가왔다가 이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불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황정민 측의 반응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여성이 이미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된 피의자라고 밝혔고, 법원 역시 3차례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도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성 측이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증거의 맥락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한쪽이 공개한 일부 내용입니다. 대화가 실제로 어떤 흐름에서 오갔는지, 녹음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사진이 어떤 상황에서 촬영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누군가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3년 영화 시사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교환했고 사적으로 4차례 만났으며 전화와 메시지도 주고받았다는 것이 여성 측 주장입니다. 여성은 황정민이 사업과 소설 작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반면 황정민 측은 만남 자체에 대한 세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된 자료가 악의적으로 편집됐으며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관계의 실체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은 함께 운영하던 블로그의 글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후 연락이 모두 끊겼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이어지는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진 셈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자극적인 단어 하나와 일부 캡처 화면만으로 여론이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맥락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보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정식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접촉이 자발적이었는지, 그리고 공개된 자료들이 실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는 섣부른 단정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